자, 그런데 요 평면의 평행한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므로 우리는 와, 이렇게 생긴 두 개의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므로 이 파란색 우리가 구하려는 녀석은 이 노란색과 뭐가 같다? 법선 벡터가 같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평면의 방정식으로부터 우리 법선 벡터를 추려 보니까 법선 벡터가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파란색 녀석을 만들어 보도록 하자. 그래, 이 파란색 평면은 2x-2y-z. 그런데 D가 달라지겠구나. 요런 평면일 거야 라고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뭐 하나만 구하면 돼? 미지수 D 하나만 구하면 되는 상황이죠? 미지수 하나 접한다는 조건 하나 구할 수 있다요. 자, 그래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구하면 4 플러스 4 플러스 1분의 절대값. 원의 중심 불러볼까? 몇 콤마 몇 콤마 몇이야? 1 콤마 마이너스 2 콤마 3이에요. 대입해서 계산하면 2 플러스 4 마이너스 3 플러스 D 이렇게 나오는데 요것이 원의 반지름 몇과 같다? 9의 반지름 몇과 같다? 2와 같다요. 그래서 요 녀석 계산하면 절대값. 자, 6에서 3 뺐으니까 얘는 D 플러스 3이고 얘는 루트 9 3이네요. 올라가면 6 나오네요. 그러므로 D 플러스 3은 6이 되거나 혹은 D 플러스 3은 마이너스 6이 돼서 D는 3이 되거나 D는 마이너스 9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D 자리에 3 대입하면 2x-2y-z 플러스 3은 0이라는 답이 나오거나 2x-2y-z 9는 0이라는 답이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1번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하자. 구에 접하고 직선의 수직인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요. 구가 있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직선이 있대요. 그런데 이 직선에 수직인 평면이 필요하대. 그래? 직선의 수직인 평면? 그러면 이 직선의 수직인 평면이면 바로 나는 요렇게 생긴 파랭이 평면 두 개만 구하면 되겠구나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건 직선과 평면이 나오면 항상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개념은 직선의 방향 벡터와 그리고 평면의 법선 벡터죠. 자, 직선의 방향 벡터는 이렇게 가는 거고 평면의 법선 벡터도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 뭘 할 수 있어? 직선의 방향 벡터가 곧 평면의 법선 벡터와 일치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직선의 방향 벡터 한번 적어볼까? 시작! 2, 1, 마이너스 1. 이 녀석이 그대로 평면의 법선 벡터가 돼야 되므로 우리는 평면의 방정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다? 2x 플러스 y 마이너스 z 플러스 d는 0이야 라고 이렇게 세울 수 있고 미지수 하나를 구하기 위한 조건으로 접한다 라는 개념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써봅니다. 그래, 구하고 평면이 접하면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 절대값. 자, 구의 중심의 좌표 불러본다. 시작! 0, 마이너스 1, 3이에요. 그래서 얘 대입하면 얘 써줄 필요 없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D 이렇게 되겠네요. 얘가 바로 9의 반지름과 일치하네요. 반지름 몇입니까? 루트 6이에요. 결국 절대값 t-4는 이 녀석 올라와서 곱하면 6이 되네요. d는 6, d-4는 6, d-4는 마이너스 6이므로 d는 10이 되거나 d는 마이너스 2가 되네요. 그래서 이 녀석에 대입해서 답을 냅니다. 어떻게? 2x 플러스 y 마이너스 z 플러스 10은 0 혹은 2x 플러스 y 마이너스 z 마이너스 2는 0 이런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네. 자. 이 차체
필기하세요.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의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할까? 자, 구와 평면의 위치 관계, 교선이 원인 경우라고 나와 있어요. 자, 구하고 평면의 위치 관계, 총 몇 가지 관계가 있다? 3가지 관계가 있는데, 교선이 원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구가 있는데 평면이 이렇게 잘라지는 경우예요. 자, 이 그림을 원과 직선으로 해석하면 떠오르는 개념 하나 있지 않아? 바로 우리가 수학상에서 배웠던 이 녀석을 구하는 거. O의 길이, 현의 길이 구하는 거. 자, 현의 길이 구하는 거 선생님 무조건 어떻게 풀라고 가르쳤어요? 피타고라스. 직각삼각형을 그린 후 피타고라스 정리 이렇게 가르쳤었어요. 맞습니까? 자, 얘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 구와 평면의 위치 관계가 이런 식의 그림이 나와서 교선이 원이 되는 경우는 땡땡 직각삼각형을 그린 후 피타고라스 정리. 직각삼각형을 그린 후 피타고라스 정리. 직각삼각형을 그린 후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적어놓고 아래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53이에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수학상의 현의 길이 구하는 연습이 잘 돼 있는 학생들한테는 엄청나게 손쉬운 문제일 겁니다. 예, 우리와 같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과 평면의 교점을 A라 하자. 자, 우리가 우선 직선과 평면의 교점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왜? 평면도 온전하게 다 주어져 있어. 미정계수 없이. 직선도 온전하게 다 주어져 있어. 그러므로 교점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교점 어떻게 구하는 거랬어? 는 K 요런 걸로 놓고 구하시면 되죠. T를 넣어도 되고 S를 넣어도 되고 우리 보통 TS 이런 거 넣지. T 놓을까? T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X를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이 T. Y는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T. Z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T-3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직선과 평면의 교점이므로 요 점은요, 평면 위에도 있을 겁니다. 맞죠?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써놓은 이 T, T, T-3이라는 점의 실체는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점 중에서 평면 위에 있는 바로 그 한 점이 교점이 되므로 여기에 대입을 합니다. 이 T, Y 자리에 T 대입합니다. Z 자리에 T-3 대입하면 2T-6은 6이야. 이런 식이 나와서 결국 6T는 12, T는 2 이렇게 나오네요.
결국 우리는 점 A의 좌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t 자리에 2 대입하면 되니까 4, 2, 마이너스 1 이렇게 A라는 점을 잡았어요. 자, 그런데 중심이 1, 마이너스 1, 5이고 점 A 4, 2,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이렇게 생긴 구가 있대요. 자, 그런데 이때 이 구가 평면 알파와 만나서 생기는 도형의 넓이는 평면 알파 얘네 이 평면 알파 위에 A가 있지 맞습니까? 그래서 그래 만나서 생기는 이게 평면이라고 치자라고 평면을 표현을 했어요. 자, 이때 이 생기는 도형의 넓이는 K파이다 라고 했으므로 우리는 뭘 구하면 됩니까? 요 평면 알파와 구가 만나서 생기는 도형은요 여기에 이렇게 존재하는 원이 될 거야. 즉 원의 넓이 구하는 문제네요. 자, 원의 넓이 구하는 문제는 항상 뭘 구하라는 문제랑 일치해? 원의 반지름 구하라는 문제와 일치하지.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그려서 직각 삼각형을 만들고 요 길이만 구해낼 수 있으면 원의 넓이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갈 거예요. 자, 그래서 봤더니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할 수 있지. 그리고 요 평면과 요 한 점 사이의 거리 구할 수 있지. 그러면 두 변의 길이를 알아.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남은 한 변 네모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우선요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해보겠습니다. 루트 1과 4 사이의 거리 차이 3, 3의 제곱 9. 마이너스 1과 2 사이의 거리 차이 3, 3의 제곱 9. 5와 마이너스 1 사이의 거리 차이 6, 6, 6에 36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요 녀석 계산하면 몇이 나오겠습니까? 45. 45. 아, 죄송해요. 54요. 54. 54. 그럼 얘 밖으로 몇 나옵니까? 3, 9. 9, 49, 6에 54. 3 루트 6. 그죠? 예,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평면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면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루트. 자, 평면 여기 있네요. 이 녀석 이용해서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분의 절대값 이 자리에 1 마이너스 1 5 이렇게 대입하고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바꿔놓고 푸시면 되죠. 1 마이너스 2 플러스 10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얘 계산하면 3분의 3 그래서 몇입니까? 1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 얘는 1이 나왔어 라고 나왔어요. 얘 써먹는 게 더 편하겠다. 그죠? 자, 얘 제곱하면 1, 얘 제곱하면 54. 그러므로 얘는 제곱되기 전 상태 루트 53 되겠죠? 자, 그래서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 파이 아래 제곱이니까 파이 루트 53의 제곱 몇 나오겠습니까? 53 파이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공통현이든 뭐든 항상 직각삼각형을 그려놓은 후에 피타고라스 정리로 푸시면 가장 손쉽게 풀린다라고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자.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자, 구 위의 점에서 평면에 이르는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 우리 수학상에서 또 이런 거 배운 적 있어 없어? 있죠. 예, 우리 수학상에서 이런 거 배우셨을 겁니다. 우리 수학상에서요 이런 거 배웠어요. 야, 직선과 여기에 보이는 이 원 사이의 거리에 최대 최소값 구해봐 라고 하면 우리 원의 중심에서 어떻게 해요? 수선의 발을 내리지. 요 거리를 선생님이 D라고 했고 얘를 R이라고 하고 연장선을 그어서 얘를 R이라고 했을 때 최대값 구하면 뭐 나옵니까? D 플러스 R. 최소값 구하면 바로 요 사이가 최소값이죠. 뭐 나옵니까? D 마이너스 R. 우리 요런 거 배웠던 기억나지? 사실 수학상에서 또 하나 더 배웠어요. 야, 여기 원과 원이 있어. 원 사이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에 최대 최소 구해봐 라고 할 때도 핵심은 항상 원의
중심과 중심을 연결해서 연장선을 그어서 요 녀석의 반지름을 R, 요 녀석의 반지름을 R 다시라고 하고 원과 원의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최소값은 어떻게 구한다? D-R-R 다시. 최대값은 어떻게 구한다? D 플러스 R 플러스 R 다시. 뭐 이런 거 배웠던 기억나시죠? 자, 요 녀석의 연장선상에 있는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 구의 점에서 평면에 이르는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뭐부터 구한다? 요 구의 중심과 요 평면 사이의 거리부터 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중심과 평면 사이의 거리를 선생님이 D라고 쓸 거예요. 그리고 이 녀석을 연장시켜서 여기를 R, 그리고 여기를 R이라고 할 겁니다. 이때 구의 점과 평면에 이르는 거리의 최대값은 바로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죠. 뭐라고 쓸 수 있다? D 플러스 R. 자, 구의 점과 평면에 이르는 거리의 최소값은 바로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겠죠? 뭐가 되겠습니까? D-R이다. 자, 아래 있는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답은 4번. 10초 후에 같이 볼게요. 자, 같이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구와 평면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 구하시오라고 했으므로 나는 제일 먼저 구의 중심과 평면 사이의 거리 D를 구한 후에 여기에 보이는 이 구의 반지름을 더하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최대값이 나오겠다요. 자, 그래서 구의 중심을 봤더니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므로 D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는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분의 절대값 x 자리에 1 집어넣고 y 자리에 마이너스 2 집어넣고 z 자리에 마이너스 1 집어넣고 13은 2항에서 마이너스 13 써주고 되겠습니까? 이게 D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만 더하면 돼? 반지름만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더하기 반지름 하겠습니다. 반지름 몇입니까? 2. 뭐 요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얘를 계산했더니 루트 3분의 그래 계산하면 얘 몇 나옵니까? 마이너스 13, 14, 15, 16, 15 나오네요. 자, 얘 15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분모의 유리화 해주고 플러스 2 있고 3으로 나눠줬더니 5 루트 3 플러스 2 나오네요. 그래서 B가 5, A가 2, 두 개 더하면 7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자, 우리요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구가 만날 때 생기는 원을 포함하는 평면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전에 우리 수학 상에서 배웠던 요 맨 밑에 있는 개념부터 짚고 가자.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우리 이런 걸 뭐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까? 공통현의 방정식. 적어 놓으세요.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선 두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해야 된다? 빼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야 합니다. 즉, 요 밑에 있는 두 문장 읽어볼까? 시작! 두 원의 방정식을 빼면 x제곱, y제곱이 모두 사라지고 xy에 관한 1차식이 되어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 이 직선이 바로 두 원의 공통현의 방정식이다요.
자, 이제 위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구의 교선인 원을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 구하려고 해요. 얘를 구라고 봐. 평면도 옆에서 보면 선처럼 보이지? 요 상황이에요. 우리는 요 녀석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공통 평면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공통 평면의 방정식 만들려면 x제곱, y제곱, z제곱 이런 거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므로 여기에 무슨 숫자? 마이너스 1을 넣습니다. 자, 두 줄 읽어봅니다. 시작! 두 구의 방정식을 빼면 x제곱, y제곱, z제곱이 모두 사라지고 x, y, z에 관한 1차식이 되어 평면의 방정식이 된다. 이 평면이 바로 두 구의 공통 평면의 방정식이다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맨 위로 올라갑니다. 두 구가 만날 때 생기는 원을 포함하는 평면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 나오면 우선 제일 먼저 평면의 방정식을 구한 후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피타고라스 정리. 평면의 방정식을 구한 후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개념으로 푸시면 돼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59페이지 1004번 문제 풀어보세요. 답을 내신 분은 번호를 얘기해 주세요. 오 번. 네. 자, 15초에 같이 볼게요. 자, 되셨습니까? 네. 자, 보자. 두 구가 만날 때 생기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려면 우선 이 원이 존재하는 누구부터 구한다? 평면부터 구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평면의 방정식 구하려면 두 구를 당연히 빼야겠죠. 자, 그래서 하나를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플러스 z의 제곱 마이너스 2z 플러스 1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식이 있는데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이 식을 선생님이 빼버릴 거예요. 그러면 쭉쭉쭉 지워지면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2y 플러스 1 마이너스 2z 플러스 1 이 녀석 빼버리게 되면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식이 나와서 결국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z 플러스 2는 0 결국 x 마이너스 x 플러스 y 플러스 z 마이너스 1은 0이야 라는 이런 평면의 방정식이 하나 생기네요. 자, 어쨌든 이때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으므로 둘 중에 어차피 공통평면이지 간단한 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 간단한 구가 있었어. 이 구의 중심은 0,0,0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3인 이런 구였어. 자, 그런데 요 녀석이 이와 같은 공통 평면에 의해서 슉 하고 잘라지면서 여기에 원이라는 게 생겼는데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구나. 뭘 만듭니까? 직각 삼각형을 만듭니다. 그리고 내가 구하려는 건 반지름의 길이 바로 요 네모 자리지. 네모를 구하려면 요 길이만 알면 되겠네. 얘 뭐예요? 한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예요. 자, 그래서 한 점과 요 평면 사이의 거리 구합니다.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분의 절대값 x, y, z 자리에 모두 0 대입했더니 얘는 루트 3분의 1이라고 나와서 3분의 루트 3 이런 식이 나오네요. 그래 얘는 3분의 루트 3이 나왔어. 자 그러면 이제 반지름의 길이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해봅니다. 루트 빗병 길이의 제곱 마이너스 예. 그냥 이거 루트 3분의 1할까? 루트 3분의 1의 제곱 얘만 계산하시면 되네요. 즉 루트 3 마이너스 3분의 1. 자 분수식 길이의 덧셈 뺄셈은 통분. 그래서 루트 3분의 8. 결국 루트 3분의 2 루트 2. 자 분모에 유리해주면 3분의 2 루트 6이라는 요런 답이 나오네요. 그래서 3분의 2 루트 6 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4분의) 루트 133. 그 루트 133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거 없어요? 네, 3 안 되고 3도 안 되고 133? 133요? 134요. 계산 잘하시나요? 자, 같이 한번 우리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두 구가 만나서 생기는 원을 포함하는 평면을 알파라 하자.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요.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 구하는 문제예요. 자, 우리 아까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코사인 세타는 절대값 벡터 n1, 절대값 벡터 n2분의 절대값 벡터 n1 도트 벡터 n2다 라고 이미 배웠었죠? 결국 우리가 여기에서 해줄 것은 요 평면 알파와 요 평면 xy 평면의 법선 벡터만 알면 게임 끝이네. 자, 그러려면 우선 평면 알파를 구해야겠지. 이 알파 어떻게 구합니다? 빼서. 맞습니까? 그래서 빼겠습니다. 그래,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 플러스 z의 제곱 마이너스 6z 플러스 9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식에서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 마이너스 9를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두 식을 슉 뺍니다. 자, 쫙 지워지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6z에다가 자, 계산 한번 해보자. 예, 5예요. 플러스 4고 마이너스 4 지워지네요. 그럼 9하고 1이 있으니까 10이 있었어. 그런데 마이너스 9를 뺐으니까 19 되겠네요. 플러스 19는 0이야 라는 이와 같은 녀석이 나왔습니다. 나는 이 평면 알파의 법선 벡터가 필요했어. 자, 그래서 이 법선 벡터를 n1이라고 할 거야. 뭐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2, 4, 6. 예, 2, 4, 6. 이거 마이너스 붙였다 치자. 2, 4, 6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XY 평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XY 평면은 이렇게 생긴 애지. 이 녀석의 법선 벡터는 이런 식으로 생긴 상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녀석의 법선 벡터 얘기하면 이렇게 최대한 간단한 숫자 이용하는 게 좋겠지? 뭐가 되겠습니까? XY의 법선 벡터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0,0,1 이렇게 최대한 간단한 녀석을 이용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코사인 세타 구해보도록 하겠다. 루트 4 플러스 16 플러스 36 루트 0 플러스 0 플러스 1의 절대값. 예, 2 곱하기 0은 0, 4 곱하기 0도 0, 6 곱하기 1은 6 이렇게 나와서 이 녀석 계산